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독서 영역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싶어서 클릭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총평과 대비책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겸 대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대비책을 세워드릴 테니까 믿어보시고 이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공부하신다면은 9월 평가와 수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콤팩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투자해보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자, 제가 직접 풀이한 결과 저는 교실에서 여러분들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좀 없는 상태에서 풀어서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그래서인지 소요 시간이 26분 정도로 좀 짧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독서론 영역 포함해서 독서 영역의 내지문을 푸는데 26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쉽다고 느꼈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점은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지는 않았어요. 길진 않았지만 정보량은 꾹꾹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 출제 경향이 마구 변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신경향을 출제하고자 하는 평가원의 의지가 느껴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롭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께 꼭 묻고 싶은 핵심 내용을 문제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대충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그 의도를 읽고 필자의 의도를 읽고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는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비교적. 근데 그게 아니라 대강 읽거나 급하게 쫓겨서 읽거나 그러면 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낸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독서 영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은 인문 철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 철학은 수특에 연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왜 인문 철학을 연계를 하지 않았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연계 출제한 영역은 사회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해석하면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집중해 보세요. 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수특 사회문화 01과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서 출제가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의 첫 번째 지문과 연계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니스나 레벤달이나 아니면 공포소구, 위협소구 같은 개념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사회 영역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싶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느껴졌고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수특 과학기술 04와 연계 출제가 됐어요. 오랜만에 이제 화학 지문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과학기술 영역과 사회 영역이 다 연계 출제가 됐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는, 사회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물론, 이게 수능 때도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는 9평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6평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재들보다는 이 4번, 5번에 나와 있는 제재들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 배경 지식을 막 이렇게 빡세게 강의해주는 그런 특강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배경식만 달달달 외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6월 평가를 봤을 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 필요가 없어. 문제도 풀 필요가 없고 개념어 위주로만 정리해 나가고 영단어장에다가 개념어 위주로만 정리해 나가고 그걸 짜투리 시간에 넘겨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대충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험에서의 제가 느낀 경향성은 뭐냐면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근데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문 정보가 꾹꾹 담겨져 있는,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꼼꼼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겠지만 이해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비중을 따졌을 때 이해가 한 4,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한 6.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필자가 강조하는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의 내용에 대한 중요도 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막 지문 내용을 100%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간 강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 이해력이 올라갔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해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필자가 정말 강조하는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중요도 평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해나가서 시간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보 정리에 굉장히 급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연습할 때처럼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특히 완벽주의자 친구들이나 N수생 친구들, 올해 시험을 망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정리에 급급하면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시험 경향을 봤을 때 강약 조절을 해내는 메타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향성 명확하게 짚어드렸죠. 이 방향성을 짚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걸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답 선지의 근거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살펴보시면 추론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6편 같은 경우는 사실적 사고의 비중이 확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중요도 평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추론적 사고가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이것도 방향 조절을 해낼 수 있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도 한 축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메타인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국어에 대해서 불안한 경우라면 1:1 과외 수업이나 아니면 소수 과외 수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인강이나 대규모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정말 좀 더 빠르게 가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것도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입니다. 강제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카운팅을 해봤는데 독서에서 선지별 답 개수를 카운팅을 해봤어요. 몇 번이 몇 번 나오나. 그걸 봤는데 1번이 4개, 2번이 4개, 3번 3개, 4번 3개, 5번도 3개. 그래서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개수가 비슷하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내가 어느 정도 다 맞췄는데 뭐 어느 특정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9평을 좀 더 봐야겠지만요. 일단 6평에서는 1, 2, 3, 4, 5의 개수를 좀 균형 있게 분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론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강조했던 독서 동기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모의고사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때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걸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함정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트에다 정리해 나가고 역시 짜투리 시간에 한번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 철학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지금 과학기술이랑 사회 같은 경우는 각각 과탐 영역과 사탐 영역이란 말이에요. 물론 인문 철학도 사탐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탐이랑
뭐 경제 뭐 이런 거보다는 혹은 법 이런 거보다는 좀 보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과학기술과 사회 영역은 조금 그래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인문 철학에 비해서. 그래서 인문 철학의 난이도가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좀 꼼꼼한 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문 철학은 학자들 간의 견해 주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가 나오건 간에 제재가 뭐가 나오건 간에 비례반비례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반비례 관계가 나왔을 때 내가 정보를 헷갈리지 않고 잘 체크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비례반비례 관계 여전히 중요하고 앞내용과 뒷내용을 연결해 나가는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더 주세요. 그러니까 제재별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략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다듬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설 모의고사 물론 도움됩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요. 근데 오늘의 경향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계산을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사설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렵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계산이 많은 문제 혹은 리트 있죠, 리트, 릿 이런 것들 푸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을 하시고 이렇게 너무 어렵거나 고난이도의 문제는 꼭 풀고 싶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독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대비를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